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경기 침체에 물가도 들썩 S공포 엄습입니다. 여기서 S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경기가 침체됐는데 이 와중에 물가마저 오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1월 물가 5개월 만에 2%대 고환율, 고유가의 직격탄이다라는 얘기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물가 1년 전보다 2.2%가 올랐습니다. 1%대에서 2%대로 복귀를 한 게 5개월 만인데 상승률만 놓고 보면 작년 7월 2.6% 이후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래 2.2% 높긴 높네. 근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건데 생각할 수 있는데 요길 보겠습니다. 무 79.5%가 올랐고요. 배추값 66.8%가 올랐습니다. 돼지고기 가격 8.4%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무, 배추, 돼지고기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것들인데 이런 게 이렇게 쭉쭉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고환율, 고유가로 인해서 고물가 온 거 아니겠느냐. 근데 여기에 고금리까지 겹치면 무려 3고가 아니라 4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국 경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게 매일경제의 일면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황당한 트럼프, 가자지구 장악 재건하겠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바로 그곳이 가자지구죠. 지금 여기에 사실 이 현재로서는 휴전 상태인 건데 여기에서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는 미국이 아마도 그래 트럼프 대통령 이 취임하면 아마도 전쟁 끝낼 거야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끝내긴 끝냈는데 어떻게 가자지구 장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테이크 오버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갖겠다, 소유하겠다라는 걸 좀 해석이 되죠. 가자지구 장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길 재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해서 중동의 리비에라 휴양지처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미군 파병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취지로 여운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주민들, 이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요. 주변국들도 다 반발하고 있다. 파문이 커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살고 있는 주민을 강제로 만약에 추방한다고 하면 이건 제네바 협약 위반이죠. 이거 트럼프여도 불가능해 라는 얘기와 트럼프니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중국의 정보 유출 우려, 외교, 산업, 국방부, 딥시크 접속 차단입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딥시크를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판 챗GP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중국판 이 AI 모델, AI 인공지능 챗봇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등장과 함께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미국 견제에도 이런 거 발명했다고 대단한데 이 정도로 발명했다고 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문제는 이걸 중국의 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까지 모두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중국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라는 건데 여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딥시크의 이용 약관을 좀 보면 이 해당 AI 챗봇은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비롯해 사용 장비 정보, 키보드 입력 패턴, 인터넷 프로토콜 정보 등을 폭넓게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 내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다 중국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대통령 지시 진술한 곽종근 오늘 윤면전 증인신문 주목입니다. 오늘 번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종일신문에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오늘 증인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국회 이 국조특위에서 얘기를 했었죠. 요원이 아니라 의원 빼내라고 지시한 거예요. 난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오늘 헌재에 나와서
그 진술을 윤 대통령 앞에서 유지할 것이냐 여부가 주목이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민주환노위원들도 반도체 52시간 예외 반대.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라는 게 한겨레의 일면입니다. 네. 요즘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오른쪽 우양우양우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중도층 산토끼를 좀 잡으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당 내에서 언제까지 오른쪽으로 갈 겁니까? 오른쪽 가다가 길 벗어나겠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건은 이런 목소리에 그래도 가야죠 오른쪽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할지 아니면 그래요 그럼 이제 좀 왼쪽으로 좀 가볼까요? 라고 방향을 틀 것인지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달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권익위 고발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28명 전원 무혐의입니다. 네. 그동안 권익위가 조사단을 꾸려서 7년 동안에 있었던 이 임용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 이 몇백 명을 이 검찰로 넘겼고요. 그중에서도 검찰에서 이 28명에 대해서 이건 검찰에서 조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넘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을 한 결과 사실상 다 무혐의다. 전원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고위직 비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비위 정도인 건데 이걸 너무 침소봉대한 거 아니냐, 좀 무리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